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옥자예요. 우리 감옥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감옥살이 하는 거 옥살이 한다라고 하죠. 혹시 살아보신 분 있나요? 네, 그런 분들은 없겠죠. 자, 그럼 감옥살이 하는 곳에 인권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겠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짐승 취급을 해요. 또 어떻게 해요?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권 따위는 없고요. 다 짐승 개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살이 할 때 그래요? 옥살이 할 때 그런 거죠. 그런 의미의 옥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꾀할 못자라고 하는 거고요. 꾀하다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아무 못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나무 목자와 달감자로 만들어진 거죠. 길가에 심겨진 나무에 달달한 열매가 맺혔어요. 그거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의 아무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힘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무도 모르게 와서 하는 말이라고 본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제 아이가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을 쓰죠. 그게 어떤 방법이었냐면 몰래 저를 찾아와요. 아무도 모르게 저를 찾아와서 귀에다 대고 아빠 나가서 외식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거죠. 왜?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나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대신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간할 간자라고 하는 건데요. 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옳지 못한 것을요. 올바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간하다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는요. 가릴 간자라고 했었죠.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자, 말로써 옳지 않은 게 있으면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올바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글자고요. 자, 이 글자는요. 부탁할 탁자예요. 자, 부탁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탁하는 거잖아요. 자, 이 글자는요. 말씀 언자와 일곱 칠자와 배다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고요. 그냥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 명절에는요. 떡국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우리 떡국을 뽑기 위해서 방앗간에 가죠. 방앗간 주입구에서 나오는 가래떡이 있는데요. 그 가래떡을 7등분으로 베어달라고 잘라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부탁할 탁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니까 사실 만들어질 의미들은요.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유추만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끌 연자예요. 그래서 연착, 연기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배웠던 멀리 가다라는 부수가 있죠. 그리고 배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칠지, 그치다 또는 멈추다라는 부수가 있죠. 어떤 의미냐면 나그네가, 2명의 나그네가 길을 멀리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 나그네가요. 발이 베어진 거예요. 발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독려합니다. 같이 가자라고 독려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발이 베어져서 못 가 하면서 계속 멈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을 뭐 하고 있어요? 끌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끌연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는요. 나을 탄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탄생이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끌연자, 방금 배웠던 끌연자와 말씀원자가 있죠. 말을 끌고 다닌다는 얘기는요. 여기저기에 그 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통 자기가 말을 끌고 다니면서 퍼뜨린다는 얘기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렇겠죠. 그렇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내 아이를 낳았을 때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통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TV에서 보는 거 보면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죠. 근데 마지막에 그 소리를 말을 길게 끓입니다.
하면 아이가 뭐예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뭐 연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황당무계한 그냥 이야기였고요. 아무튼 말을 끌고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린다는 얘기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거고 그 좋은 소식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이별할 결자라고 하는 건데요. 결별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여기 있는 글자가 중요 글자인데 이 글자는 터 놓을 쾌자라고 하는 거고요.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아무 군데도 없죠. 그래서 한쪽을 열어놓고 사람이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럼 한쪽을 터 놓은 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터 놓을 쾌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말을 하는데 말을 터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 연인들이 사귈 때는요. 아쉬운 부분, 조금 뭐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도 사실 그런 부분 내색하지 않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터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난주에 떡볶이 먹을 때 내가 2,000원 냈는데 너 왜 1,000원밖에 안 내? 뭐 이런 식으로 터놓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불만을 터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이별할 때가 된 거죠. 보통 우리 남자분들 그러죠. 여자친구 만나면 야, 너가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 친구, 여자친구가 10번째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얘기하죠. 야, 사실 너 10번째였어, 10번째.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터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별하려고 하는 거죠. 뭐 재미는 없지만 그냥 의미를 제가 담아본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 관계에서요. 어느 정도는 비밀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마저도 다 터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별할 때가 된 거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결단할 결자예요. 자, 결단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을 결단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방금 전에 배웠던 터놓을 쾌자가 있죠. 그리고 물이 있죠. 우리 여름이 되면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내리죠. 비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댐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물이 엄청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불어나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댐을 터 놓아야 되겠죠. 터 놓을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결단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결단할 결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글자는 꿰을 유자인데요. 꿰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럴듯한 말로써 상대를 부추겨서요. 뭔가를 빼내는 거예요. 이걸 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낚였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싸한 말로 상대를 속이는 거. 그걸 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빼어날 숫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글자 모르시는 분들은요. 홍대에 무슨 노래방이 있어요? 수노래방. 그럼 다 알아요. 빼어날 숫자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이 글자는 우리 벼와자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자는 이에 내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내자가 어떤 의미냐면 특수한 갈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다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벼라고 하는 농사를 짓다 보면 벼농사를 짓다 보면 논에다가 수로라고 해가지고 물기를 만들어놔요. 물을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기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혀버리겠죠. 근데 벼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많이 머금어야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힌 수로를 어떻게 해요? 이런 특수한 갈고리를 가지고 배듯이 긁어내서 파내야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이에 벼가 아주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쑥쑥 꽤 잘 자라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해요? 빼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빼어날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 원자가 있죠. 말을 굉장히 빼어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그럴싸한 말로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쓰이는 글자고요. 유혹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상대를요, 그럴싸한 말로요, 유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꿰유자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이 글자는요, 진찰할 진자예요. 우리 진찰하는 게 뭐예요? 의사가 환자의 병을 묻는 걸 진찰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는 우리 모양새라고 했었죠? 사람의 아픈 모양새를요, 말로써 묻는 거예요. 허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엉덩이가 어떻게 아프세요? 내 배가 어떻게 아프세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새를 말로써 묻는 거. 우린 뭐라고 해요? 진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진찰할 진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이를 위자라고 하는 건데요. 소위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이르다가 어떤 의미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말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글자는요, 밥통 위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장기 중에 하나인 위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몸이 있죠. 그 다음에 밭전자가 있죠. 우리 밭에는요, 곡식들이 많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요, 많은 음식물들이 내장되어 있는 곳이 위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는 밥통 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밭에 있는 곡식처럼 많은 음식물을 갖고 있는 곳이 위라고 봐서 밥통 위자라고 한 거고요. 자, 우리 밥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밥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관하고 즉 참고 있었던 말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끝끝내 참다가 이제는 표현한 거죠. 표현해서 이르다라고 본 겁니다. 즉 표현해서 말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를 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밥통에 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속에 가지고 있던 말을요,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이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를 위자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윤달, 윤자라고 하는 건데요. 윤달이 뭐냐면 가상의 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졌냐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근데 음력은요, 354일이에요. 그러면 며칠이 모자라죠? 네, 11일이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11일이요,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약 30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0일이 부족하게 되니까 가상의 달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윤달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왕이 있고 문문자가 있죠. 예전에 왕은 누가 정했어요? 하늘에 있는 신이 결정한 거죠. 신이 왕을 정해놓고 이 왕이 정말로 정치를 잘하는지 감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왕에게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러 제단에 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어쩐 일로다가 문 안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쉬고 있느냐? 원래 없었던 가상의 달이기 때문에 얘가 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없던 거니까 그냥 짝을 맞추기 위해 집어넣은 거니까 지금 그냥 문 안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상의 달을 뭐라고 한다고요? 윤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윤달, 윤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 글자가 불어날 윤자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달이 하나가 더 불어났으니까 불어날 윤자라고도 하는 거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윤택할 윤자예요.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고 풍부해진 것을 우리 윤택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글자 방금 배웠던 윤달 윤자예요. 윤달이라고 하는 거, 가상의 달이 끼워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물이라고 하는 게 가상의 것, 없던 것이 더 불어나서 생긴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농경사회에서 물만큼 좋은 게 없죠? 물이 없던 게 생겼습니다.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럼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고 풍부해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윤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윤택할 윤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거듭 자자예요. 거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반복되는 걸 거듭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글자는, 이 글자는 이 거무련자 두 개가 쓰여진 글자고요. 거무련자가 첫 번째 쓰이고 두 번째 쓰였죠. 거듭 쓰였다라고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거듭 자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보다는 그냥 순서로 연상하시면 돼요. 거무련자가 한 번 쓰이고 그 뒤에 연이어 또 쓰였죠. 거듭 쓰였다, 거듭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활시위 현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활시위 현. 네, 활시위 현자고요. 자, 활이 있고요. 거무련자가 있죠. 우리 활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활대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시를 우리는 활시위라고 하는 건데요. 활 중에서도요, 사람의 손때가 묻어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예요. 왜? 사람이 손으로 항상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사람 손에는요, 유분이 있어요. 기름기가 있습니다. 항상 거기 그 유분이 묻어서 검게 변해간다라고 본 거예요. 그 부위가 바로 활시위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활시위 현자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자석 자자예요. 자라는 음은 당연히 여기 거듭 자자에서 왔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돌석자가 있죠. 이 거듭 자자를요, 각각 쪼개보면
우리 거무련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돌멩이에는요, 검은 쇳가루가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돌멩이가 아니겠죠? 그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자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 자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